알파제로식 강화학습과 탐색은 바둑, 체스, 쇼기에서 강력했습니다. 보드가 다 보이고 지금 상태의 가치를 비교적 명확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커나 라이어스 다이스처럼 상대의 정보가 숨겨진 게임에서는 같은 방식이 바로 흔들립니다. 어떤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얼마나 자주 섞어 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강하게 베팅하면 상대가 잃고 항상 조심하면 상대가 압박합니다. 리벨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숨겨진 정보를 믿음 분포로 들고 가면서 자가대국 강화학습과 깊이 제한 탐색을 결합합니다. 논문 제목을 한국어로 옮기면 불완전 정보 게임을 위한 딥 강화학습과 탐색의 결합입니다. 아카이브 번호는 2007.13544, 최초 공개일은 2020년 7월 27일이고 노암 브라운, 안톤 박틴, 애덤 레러, 취청공이 작성했습니다. 리벨은 리커시브 빌리프 베이스드 러닝의 약자입니다. 논문은 두 플레이어 영합 게임에서 낫이 균형으로 수렴하는 일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고 말합니다. 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알파제로와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줄어들고 불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공개 믿음 상태를 중심으로 탐색합니다. 실험은 1:1 놀이 및 텍사스 홀덤과 라이어스 다이스를 포함합니다. 즉, 이 논문은 포커 전용 꼼수가 아니라 숨겨진 정보가 있는 게임 인공지능을 더 일반적으로 다루려는 시도입니다. 완전 정보 게임에서는 지금 보드가 주어지면 이 상태가 대체로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에 따라 값은 달라지지만 탐색 트리의 상태 자체는 모두에게 같습니다. 불완전 정보 게임은 다릅니다. 같은 공개 상황이라도 나는 에이스를 들었을 수 있고 상대는 내가 에이스일 확률을 여러 방식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더 까다로운 점은 행동 가치가 그 행동을 고르는 확률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블러프가 가끔이면 위협이지만 매번이면 자해가 됩니다. 논문은 그래서 기존 알파제로식 상태 가치 학습과 탐색을 그대로 붙이는 방식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리벨의 핵심 단어는 공개 믿음 상태, 줄여서 PBS입니다. PBS는 공개 관측과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가능한 실제 상태들에 대한 공통 지식상의 확률 분포를 뜻합니다. 포커로 말하면 보드 카드와 베팅 기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플레이어의 손패는 보이지 않으므로 가능한 손패마다 확률을 둡니다. 논문은 단순화해서 포커의 공개 믿음 상태를 공개 관측과 각 플레이어가 어떤 카드를 들 확률들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의 상태는 단일 화면이 아니라 화면 위에 얹힌 믿음 지도처럼 바뀝니다. 공개 믿음 상태를 쓰면 불완전 정보 게임을 믿음 표현 게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상태가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누구나 같은 PBS를 보고 다음 행동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상태가 연속적이고 고차원적인 확률 분포가 됩니다. 포커의 실제 카드 조합, 배팅 이력, 상대 정책이 얽히면서 단순한 보드 좌표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논문은 이 공간 위에서 완전 정보 게임처럼 무식하게 탐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벨은 PBS를 루트로 둔 작은 서브게임을 반복해서 풀고 그 결과를 가치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 학습에 사용합니다. 리벨의 탐색은 전체 게임을 끝까지 푸는 방식이 아닙니다. 현재 공개 믿음 상태에서 시작하는 깊이 제한 서브게임을 만들고 일정 깊이까지만 탐색합니다. 서브게임 안에서는 CFR 계열 반복 알고리즘으로 근사낫이 전략을 찾습니다. 더 깊은 인노드에 도달하면 그 다음은 신경망 가치 함수가 평가합니다. 이 구조는 알파제로의 탐색과 닮았지만 노드가 보드 상태가 아니라 공개 믿음 상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검색은 지금 중요한 작은 게임을 집중적으로 풀고 가치 네트워크는 더 먼 미래의 평균적 결과를 대신 말합니다. 학습 루프는 꽤 직관적입니다. 게임 시작의 공개 믿음 상태에서 깊이 제한 서브게임을 만들고 반복 탐색으로 근사 균형을 구합니다. 그 루트에서 나온 가치와 정책을 학습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탐색 결과에 따라 행동을 샘플하고 도달한 다음 공개 믿음 상태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분포입니다. 랜덤한 PBS를 아무데서나 뽑는 대신 실제 자가대국이 방문하는 믿음 상태들을 중심으로 가치 함수를 배웁니다. 논문은 디프스택처럼 랜덤 PBS와 도메인 지식으로 학습하던 방식과 이 점을 구분합니다. 리벨에는 가치 네트워크와 정책 네트워크가 등장합니다. 가치 네트워크는 서브게임 끝에서 앞으로의 가치를 예측합니다. 정책 네트워크는 현재 공개 믿음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 그럴듯한지 예측합니다. 다만 정책 네트워크가 곧바로 최종 행동을 내는 단독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논문은 정책 네트워크를 탐색의 초기값, 즉 워밍 스타트로 사용해서 반복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이 게임 개발에도 좋습니다. 빠른 신경망은 감을 제공하고 검색은 그 순간에 숨겨진 정보와 상대 가능성을 다시 계산합니다. 즉 추론은 하나의 네트워크 출력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서브게임 풀이의 조합입니다. 불완전 정보 게임의 테스트 시간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실제 게임 중에 상대 정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지금의 공개 믿음 상태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서브게임을 다시 풀면 오히려 파고들기 쉬운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 문제를 안전하지 않은 검색이라고 부릅니다.
리벨은 특정 방식으로 반복 중 하나를 무작위로 샘플하는 안전 검색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세부 수학은 복잡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숨겨진 정보 게임에서 검색은 그냥 더 많이 하면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 상태와 상대 정책을 어떻게 가정하는지까지 안전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험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1:1 놀이 및 텍사스 홀덤입니다. 논문은 행동 공간을 최대 9개 행동으로 줄이는 도메인 지식을 사용했고, 학습 중에는 스택과 배팅 크기를 랜덤화했습니다. 테스트는 양쪽이 $20,000 스택을 가진 설정에서 진행했습니다. 다른 축은 라이어스 다이스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작은 변형에서 익스플로이터빌리티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논문은 리벨이 이전 포커 인공지능보다 적은 도메인 지식으로 초인간급 홀덤 성능을 냈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일반 프레임워크라고 해도 아직 모든 게임에 그대로 꽂는 만능 엔진은 아니라는 점도 결과 해석에서 중요합니다. 논문 표일은 리벨의 1:1 놀이 및 홀덤 결과를 보여줍니다. 리벨은 슬럼봇을 상대로 45+-5, 베이비 타타니안 8을 상대로 9+-4를 기록했습니다. 로컬 베스트 리스폰스, 줄여서 LBR을 상대로는 881+-94였습니다. 탑 휴먼 전문가 동 킴을 상대로는 165+-69가 보고됩니다. 이 단위는 논문표 기준으로 빅 블라인드의 1000분의 1 수준의 게임당 기대값입니다. 동 킴과는 7500핸드를 플레이했고 분산 감소에는 아이밧을 사용했습니다. 또 보드는 평균적으로 핸드당 2초보다 빠르게 플레이했고 어떤 결정도 5초를 넘지 않았다고 브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이어스 다이스 실험은 포커 결과와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리벨이 여러 작은 변형에서 익스플로이터빌리티를 낮추며 균형에 접근하는지를 봅니다. 논문 표의에서 리벨의 CFRD 변형은 4가지 설정에서 0.017, 0.015, 0.024, 0.017 수준의 익스플로이터빌리티를 보고합니다. 물론 같은 반복수에서는 표 형태 CFR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커지면 표 형태 방법은 상태수 때문에 곧 막힙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리벨이 완벽한 표 알고리즘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신경망 기반 믿음 상태 탐색이 균형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논문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론적 보장은 두 플레이어 영합 게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인 협상 게임이나 팀 게임에 그대로 확장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같이 네트워크 입력은 가능한 비공개 상태 수에 따라 커질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처럼 구조가 명확한 도메인에서는 다룰 수 있지만 거대한 은닉 상태를 가진 게임에서는 추가 설계가 필요합니다. 포커 실험에서도 행동 공간을 줄이는 도메인 지식이 들어갑니다. 즉, 리벨은 도메인 지식을 완전히 없앤 방법이라기보다 이전 경쟁 포커 인공지능보다 훨씬 덜 의존하려는 방향입니다. 게임 제작에 바로 적용한다면 먼저 어떤 정보가 공개이고 어떤 정보가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숨겨진 정보를 어떤 믿음 분포로 표현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게임 인공지능 관점에서 리벨의 교훈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숨겨진 정보가 있는 게임에서는 상태를 화면 그대로 두면 부족합니다. 가능한 실제 상태에 대한 믿음 분포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책 네트워크만으로 끝내지 말고 중요한 순간에는 작은 서브게임을 다시 풀어야 합니다. 셋째, 자가대국은 실제로 방문하는 믿음 상태를 중심으로 같이 함수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포커뿐 아니라 블러핑 카드 게임, 은닉 역할 게임, 전장에 안개가 있는 전략 게임에도 좋은 사고 틀을 줍니다. 좋은 숨겨진 정보 NPC는 그냥 세게 때리는 봇이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믿는지 추정하고 그 믿음 위에서 읽히지 않은 행동 분포를 고르는 플레이어에 가깝습니다.